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틀리더라도 같이 틀리고 직원들 반발이 오토로 돌아가고요.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매장 운영 체크리스트랑 그다음 직급 체계 이 양식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집착 안 한다니까. 조회수 안 나와도 돼. 아 고생했어. 작년에 대표님 봤을 때 매출은 잘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고민보다는 직원 관리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매출 잘 나오시는 분들도 그 욕구가 엄청 크잖아요. 직원 관리에 대한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하루에 12시간씩 5년, 10년, 20년 내가 계속 식당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잖아. 그 당시 어떤 스트레스였는지 그런 게. 신청할 당시에도 솔직히 직원 관리 때문에 신청을 했던 거고, 직원 관리에 대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으니까 저는 직원을 정말 가족같이 생각했고 제2의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다들 가족같이 진짜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직원들이 계속 힘들어하고 힘든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좀 바쁜 거는 일적으로는 힘들 수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던 도중에 제가 느낀 건 직원들에게 한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전파님이 계속 강조하시던 게 한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틀리더라도 같이 틀리고 맞더라도 같이 맞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매뉴얼을 만들면서부터 그간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A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저희 점장님은 B라고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B라고. 근데 맞죠. B라고 하는 직원을 저는 또 A처럼 하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뭐라고만 하니까 직원들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표님은 A라고 얘기했지만 네. 점장은 B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 거, 테이블을 지금 이렇게 청소해야 되고 반찬은 여기다 비치해야 되고 음식은 이쪽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더 빠릅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점장님은 본인이 해보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 비효율적이고 내가 한 방식대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자꾸 엇나가는 거죠. 네, 맞아요. 또 그럼 그걸 전달받은 사원이든지 본인도 해보고 나서 점장님이 알려준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윗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식업에서 흔하게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님들 매장에서 점장하고 매니저가 트러블이 있다면 사실은 한 방향으로 일하는 어떤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점장 정말 오래 다녀서 내가 정말 아끼지만 2달밖에 안 된 직원이 점장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고 효율적인지 서로 통일화 시키려면 기준이 있어야 통일화 시킬 수 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인간관계까지 가서 서로 트러블이 나고 사장도 신뢰 못하고 점장도 신뢰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던 포인트는 뭐였죠? 일단은 일을 잘하는 게 좋은 직원은 아니라는 게 포인트가 되었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스킬적인 일을 잘하는 게 실제로 일 잘하는 직원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스킬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잘해지는 건데, 일 잘하는 직원과 일 잘하지 않는 직원을 그냥 정말 스킬적인 부분으로만 비교를 하고 저부터도 색안경을 끼고 직원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저는 포용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기준을 만들 어떤 사람 자체도 안 돼 있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는 집중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명확하게 체계를 잡아야 되잖아요. 네. 일단 뭐 매장의 오픈부터 마감까지 더 통일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어야 했을 건데 대표님은 처음에 어떻게 좀 도입해 나갔죠? 처음에 이 컨설팅 접할 때도 체크리스트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맞아.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됐던 건데, 음.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얼마만큼의 효용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직원들 반발이 처음에는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걸 체크하는데 드는 시간을 쏟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빨라요 라고 하길래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방식대로 가면 나이 들 때까지도 이 가게를 떠나지 못하는 사장이 돼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체크를 하게 했고, 마감 때도 에어컨 끄는 것마저도 체크 다 끝냈고 보고를 하게 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타임에는 이거 해야 돼, 저거 에어컨은 껐어?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 끝나면 셀프바나 뭐 냉장고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다 해놨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진짜. 그게 다 적혀져 있고 우리 매장의 가장 중요한 우선 순번대로 또 시간 타임별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비효율성을 다 방지해 주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더 올라가고, 저는 심지어 이게 알바생 1.5명 정도의 효율을 더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서 직원들의 저항이 아까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네. 근무 태도가 현재는 어떻게 변화됐나요? 처음에는 제가 워낙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이라서 어. 큰 반발은 아니었지만 다들 예전 방식이 더 좋았다라고 거의 한 달 동안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일을 하는 기준 자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예전에는 누군가가 왜 테이블에 이런 커피를 놨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매뉴얼 안에 일하는 곳 위에는 개인적인 물품을 놓지 않는다 라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자율에 맡기지 않고 가게는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괜히 이런 걸로 잔소리 받으면 신규 직원 입장에서는 가게를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요즘 MZ들은 더더욱 그렇고, 모든 정말 세세한 것까지 하다못해 담배 피러 가는 시간까지도 매뉴얼화해서 욕을 안 먹게 만들어줬어요. 흡연은 언제 해야 되니까 그때 하면 되는 거고, 괜히 언제 간다고 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못 가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 스승님인 다점포항님을 계속 팔았거든요. 제가 동기부여를 받고 있고 이렇게 바꿔줄 거고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는 뭔가 청사진을 제공한다, 제안을 한 다음부터는 직원들도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잘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좀 의구심이 있었겠죠. 근데 매출이 계속 올라가니까 직원들도 이게 기업이 돼가는 과정인가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스템 정비를 네. 하는 게 매출적 성과로 나와주니까 여기에 더 직원들이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 거구나, 잘 따라가야겠구나, 그렇게 느꼈던 거죠. 직급 체계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 점장님이 직급상 팀장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식당들이 점장 아니면 사원이고, 점장도 그냥 오랜 기간 다녀서 점장인 거지. 맞아요. 사실 이렇게 뭐 책임감 있게 스스로 그쵸. 뭐 헌신적으로 능동적으로 뭐 하는 거랑은 사실 별개이잖아요. 기업이 아닌데 호칭을 막 10명 있는 가게에서 매니저, 점장 이런 거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급 체계를 짜고 그 직급을 가진 사람은 여기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니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반발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키기로 하고 너는 팀장을 다른 거고.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직급 체계를 넘어서 모든 삶의 태도가 저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사원이나 점장 이렇게 두 가지 직급 체계만 있다면은 우리는 다 점장한테 다 모든 걸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매장에 직원이 2명이라 하더라도 최소 5가지의 직급 체계를 가져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 단계를 거쳐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두 가지가 있겠죠. 기존에는 사원 점장이었는데 사원, 주임, 매니저, 부점장, 점장 이렇게 있다면은, 너가 이제 주임이 됐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더 해야 돼. 너가 매니저가 됐으니까 뭐 이런 것도 더 해야 돼. 부점장이 됐으니까 점장의 어떤 역할을 미리 해보는 거야.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한번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6개월을 다녀야 진급을 하는 건지 1년을 다녀야 내가 진급을 하고 돈을 더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터널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너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같으면은 그런 회사 다니고 싶어. 내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언제 진급을 할지 몰라. 그런 회사 오래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나갈 것 같아요? 언제 제가 잘릴지도 모르고 언제 제가 진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서는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입도 하고, 또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내려가셨나요? 네, 거의 예전에는 점장님이 그냥 일을 더 잘하는 직원에 불과했었다면, 지금은 가게 크고 작은 일 모두까지를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제가 그만큼 가게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를 분담이 되더라고요. 사장의 역할은 이제는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게가 더 잘 돼서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게 저는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을 더 편해질 수 있게 복지적인 것도 제공하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예전에는 근로 에너지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그렇죠? 진짜 식당 사장님들이 해야 될 일은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 매장을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더 필요한 본인 스스로 학습을 더 하고 강의도 듣고 본인보다 사업 잘하시는 분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이런 시간도 자꾸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결과로서 대표님들 매출도 오른 거고 한 거니까. 저는 많은 식당 대표님들이 시간을 확보하셔서 지금 사업이 좀 어렵든 아니면 좀 되고 있더라도 외식업이라는 게 장기전이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싶고요. 체크리스트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매장 운영 체크리스트랑 그다음 직급 체계 이 양식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댓글 남기실 때 이메일을 남기시면 삭제가 되더라고요. 더보기란 보시면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별도의 저희 카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거기에 남겨주신 분들을 한해서 직급 체계랑 운영 체크리스트 양식을 발송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또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대표님의 특별한 고민사항 있으신가요? 프랜차이즈 칼국수집을 하고 조금 한계점들을 느껴서 제 개인 브랜드인 타코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2호점을 개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칼국수집 하면서 이런 시스템 정비를 다 마치고 안정적으로 지금 성수동에 차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스템은 전혀 하지 않았던 업종을 해도 그대로 복제 적용이 됐죠. 그죠? 오히려 더 잘 됐죠. 2호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권 문제일까요? 네, 상권도 그렇고 지금 타코집이 성수동에서 매출 잘 나오잖아요. 네, 잘 나오는 건 자랑해야 됩니다. 네. 물론 아까 저희가 안 되는 것도 과감하게 얘기했듯이 네. 잘 나온 것도 잘 나온 대로 또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20평 조금 20평. 넘어요. 네. 제가 알기로 그 위치가 성수동에서도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던데요? 네, 맞아요. 골목에 3번인가 들어가야 된대요? 저도 처음엔 못 찾았어요. 또 1층도 아니고 2층이잖아. 지금 최고 매출 얼마? 최고 매출은 거의 1억 3천까지. 어우 엄청나다 진짜. 저희 기본 회원들은 되게 그래도 네이버에 다 맛집 잡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그래도 뭐 한 3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죠? 네, 3페이지 안 정도에는 거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1, 2페이지에서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성수 맛집 치면 네, 성수 타코 투즈데이 항상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매출 괜찮네요. 그 고민은 대표님이 지도받은 대로 내 타겟층이 잘 모여있는 유사한 상권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뭐 잘 당연히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 컨설팅 때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네. 네. 그래서 대표님이 시스템을 만드시고 네. 시간이 확보되셨나요? 네, 많이 확보됐습니다. 원래는 가게 오픈 전부터 이제 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퇴근 때까지 항상 제가 다 봐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오토로 돌아가고요. 주말에는 너무 바빠요. 맞아. 직원들 혼자서 쳐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카운터만 봐주고 있어요. 주말에만. 주말에만? 네. 저든 저희 아버지든 한 명만 봐주면 충분히 돌아가고 나머지 그냥 홀이나 주방은 다 오토로. 네, 오토로 돌아가고. 평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네. 그렇게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타코집 거기에 좀 이제 시간을 또 쏟아 부은 거죠? 그 시간이 만약에 저한테 없었으면 아마 타코집은 차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때 당시에 남으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에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개인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된 건데 그 이후에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타코집도 그렇지. 많이 도움받았으니까. 네. 그 타코집을 또 우리가 기획하는데 또 많이 또 지도를 해드렸었는데 메뉴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하고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다음에 또 타코집을 어떻게 차리게 됐고 네. 어떻게 1억 3천의 매장을 우리가 만들어냈었는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촬영하는 걸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네. 뭐 기버 회원이 돼서 네. 본인이 지금의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내오는데 몇 % 도움이 됐다? 저는 과감하게 1000%. 뭔 소리예요 또. 뭔 소리야 또. 솔직히 100%라고 봤을 때 한 몇 % 기여했다. 좀 말이 길 수도 있지만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제 잠재력이 개방된 게 결국에는 과전포항님이 해주신 컨설팅으로 됐으니까 저는 그냥 100%라고 생각해요. 펴낼 수 있었던 능력이 10% 정도였으면 저는 지금 제가 100%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성과 나오는 데의 대부분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실행력, 무조건적으로 하는 실행력이 필요하고 네. 그 실행력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이 결핍이 있어야 되는데 결핍이 부족하면 실행력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결핍을 좀 더 강하게 갖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사장은 누가 동기부여 준 사람이 없잖아. 제가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컨설팅 때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좋게 받아들이셨고 본인이 스스로가 실행한 거니까 사실은 그 결과물로 제가 낸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잘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버 회원들이 지금 130명이 넘어가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뭐 매출 성과라든지 아니면 실행력,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엄청난 대표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게 실행하시고 그렇지. 아직도 저는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하는 너무 겸손한 것 같고 중 정도 잘 나오는 건 자랑해야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한 중상.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별거 아닌 사장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걸 통해서 또 동기부여 받고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로 조회수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인터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 조회수 집착 안 한다니까. 조회수 안 나오면 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